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 와, 오늘은 그저, 어떤,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환경이 안 좋은지, 계속 어떤, 좀 뭔가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이 상태면 뭐 편집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의문인데, 그냥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죠? 그냥 혼자서 뭐 잡담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니까, 뭐 조금 그래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조선, 그죠? 하나오션에 대한 어떤 설명은 뭐, 끝부분이 좀, 잘렸는지 어쨌는지 좀 애매하게 끝났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조선의 어떤 관점은 그렇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너무 끌려다닐 필요 없다. 그런 생각. 그 부분이, 그죠, 어찌 보면 좀 크면 크다, 이래야 되는데, 어찌 보면 답을 보여준 게 지금, 그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요. 주가도 막 초강세. 그죠? 삼성전자가, 그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답을 보여줬죠. 미국이 먼저 트럼프가 선빵 날렸죠. 반도체 돈 잘 버니까 반도체에 50% 이상 관세 빵빵빵 때릴 거야. 막 협박을 했어요. 심지어는 삼성전자 지분까지 요구했죠. 얘는 약간 좀 어떤 그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어떤 한 3살 뭐 이런 애기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지 않나? 어쨌든 삼성전자, 뭐, 그죠? 뭐, 어떤 지분, 인텔, 그죠? 그 존재감도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그 인텔한테, 그죠? 인수를 하고, 뭐, 기술력을 전수해줘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하여튼 희한해요. 근데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택한 것은 뭐냐? 뭐, 50% 올려.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가격 올리면 되지, 뭐. 관세 100%? 우리도 가격 올리면 되지, 뭐. 그래서, 그죠? 가격을 막 빵빵빵 때려붙죠.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D램 가격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죠? D램 그 현물가가 한 1점 몇 달러에서 지금 7달러까지 돌파했더라고요. 그게 전부 삼성전자 생각지도 않은 수익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 그러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보고 있겠죠. 아, 트럼프 관세 때릴 만큼 가격을 인상시키면 된다. 이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잘하고 있다. 그런데 경쟁력이죠. 똑같은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 기업을 이제 전화를 돌려서 물어봐요. 제일 좋은 거는 그죠? 전화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한동안 K푸드 해가지고 그 식품 관련주도 한 몇 개를 뭐 그냥 간보기로 샀고 전망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쭉 모니터링 하다가 최근에 그 김치 만드는 회사 한 2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뭐 보편 관세니까 관세 영향을 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여러 업체랑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세를 가격에 인상시켜 버리면 시장을 뺏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다운해서 납품 단가를 다운해서 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손해가 막심하지 않느냐? 아니, 그래도 조금 버틸 만한 게 환율이 지금 약해졌다. 그죠? 환율이 1430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쇄가 된다.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격을 다운하다 보니까 그 관세만큼 회사 이익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지속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언제 어떤 시기에 물건의 가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손해보고 팔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어느 업체가 하든 그죠?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후속업체들은 주르륵 따라서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라면도 그렇죠. 그죠? 뭐 농심이든 삼양이든 뭐 오뚜기든 어디든 먼저 가격 인상 딱 하면 개가 확 돌맞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라면 값을 올려가지고 이놈들 정신이 있나 없나 막 욕을 먹어요. 욕 다 먹고 나면 다른 업체들은 슬그머니 같이 가격 인상해. 그게 보통, 그죠? 업계의 흐름이죠. 결국은 가격 증가를 한다. 그죠? 그러면 트럼프가, 그죠? 관세 영향 없다. 막 우기죠. 연준도 막 모가지를 자꾸 비틀어 흔들어 가지고 금리 인하해라고 막 자꾸 난리죠. 파월도 내년 되면 실업자 돼요. 야, 내년 되면 실직 되는데 의회에서 이사라도 어떻게 해 먹어야 먹고 사는데 어떡하지? 내 자존심이, 내 명예가 뭐라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은, 그죠? 앞전까지만 해도 불이 탁 세우고 발톱 세우고 막 덤벼들다가 지금 어때요? 온순해졌죠? 구구구구 하고 있어요. 온순한 비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파월도 금리 인하하지 뭐, 그 까이 거. 그래서 10월달, 12월달 금리 인하하자 이런 분위기를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그죠? 유동성 장세 초기 증세를 보여요. 결국 그 말은 뭐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죠? 반대로 실물 자산 가격이 확 오르는 거죠. 거기에 금덩어리도 포함되고 주식도 포함되고 하니까 막 올라.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데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안 오르는데 오르겠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만큼 오르고 4,000포인트까지 가고 둘만 다 올라. 가다 보면 결국은 다른 애들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속 편해요. 그죠? 삼성전자를 지금에도 내가 추격 매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느니, 그죠? 아이고, 요 정도 주식이면 지금 사도 배당 한 7% 되겠네. 이거 그냥 사놓고 연말에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탱자 대응하면 시간이 지나면 배당도 받고 가격도 한 10% 20% 올라와 있다. 그게 경험치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만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 1년을 내다보면 요것도 돈이고 다 돈이고 다 사고 싶어. 와, 이거 배당 지금 사면 한 7% 정도 되면 와, 은행 몇 배야. 요 정도면 퇴직금 올인해놓고 연말이 아니고 나이 좀 들면 배당금만 매달 한 400, 500 들어오겠네. 요 정도면 술값 걱정은 없겠네. 뭐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면 괜찮다 생각해요. 그죠? 지금요, 보면 어때요? 시장에 예탁금, 그죠? 투자 예탁금만 80조가 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개인들이 다 팔아치웠다는 뜻이에요. 와, 주식시장 3,400포인트, 500포인트, 600포인트, 3,600, 3,700 난리가 났어. 근데 주변 어때요? 조용하죠? 시상은 뭐다? 개인들은요, 한 1년 전부터 국장 다 떠났어요. 국장 다 팔고, 뭘 했어요?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다. 다 떠났어요. 전부 미장 가고, 코인 가고, 그 친구들 안 돌아와요. 뭐하러 돌아와요? 지금도 거기서 그냥, 나는 그냥 미장에서 살래. 난 코인 할래. 안 돌아와요. 어차피 국장인데 뭐, 뻔한데 뭐. 안 돌아와요. 그죠? 그나마 국장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뭐예요? 코스닥에서 공모주 도박판,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멀쩡한 종목들은 거래도 안 돼. 그냥 거래 실종. 거래도 없이 그냥 마냥 흘러내리다 빠이다. 빙하기 온다 그랬죠. 빙하기. 그걸 누가 그랬다? 이 나라 코스닥 협회 기관들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여전히 그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 왜? 내 있을 동안만 버티면 돼. 나중에 코스닥이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런 흐름. 그래서 코스닥은 썩어 빠진 쓰레기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 다 팔아치웠어. 투자 예탁금 80조라는 말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다 팔아치워가지고 돈이 이만큼 쌓여있다는 뜻이에요. 이 돈이 주식 사러 들어올 수도 있고, 그대로 코스닥, 미장이나, 그죠? 미국으로 가든지, 코인으로 가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식판에 이쪽 종사자들은 뭐야?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희망회로 돌리는 거야. 투자 예탁금 80조 있으니까 언제든지 개인들이 밀고 올 준비는 되어 있다. 그죠? 맨날 떠드는 거야. 희망 고문.
손님 유치. 그런 거죠. CMA라고 있어요. CMA. 종합자산관리계좌라 그러죠. 여기는 한 90, 그죠? 한 90 몇 조? 94조, 5조? 더 많아요. 이것도 뭐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결국 언제든지 주식시장을 이전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 결국 뭐냐? 코스닥은 코스닥 협회 자체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투기 공모, 사기판이나 벌리고, 이런 거를 스스로가 자각 안 하면 절대 개선 없어요. 뻔한 이치인데 뭐. 그죠? 이거를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쳐. 그 전에 보면 4분기, 그죠? 4분기도 지금, 결국 4분기도 뭐냐? 도박판 대기해요. 투자 예탁금 지금 80조 딱 대기하고 있죠. 이거 뭔 돈인 줄 알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느 정권방송 어디에도 절대 안 떠들어요. 왜? 다 같은 패거리니까. 이거는 절대 비밀이야. 시시시시 하는 것 같아요. 결국 투자 예탁금 80조는요. 공모주 도박판 벌어지면 거기 배팅 칠 돈. 그죠? 공모주 요거 딱 끝나면 그냥 다 떠날 돈이에요. 일반 코스닥이 안 들어와. 참, 뭐 4분기에도 대기하고 있죠. 3분기에 코스닥이 한 16개인가 등록됐어요. 그 스펙이나 뭐 리츠 이런 거 빼고요. 일반 종목만. 대표적인 게 대한조선 같은 거. 그죠? 대한조선 같은 거, 조선조 하락일 때 딱 들어와서 바람몰이 잘했죠. 시총 뭐 2조 이상이니까. 이런 것들이 신규 공모주가 자꾸 들어오면 어때요? 돈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빨아당기는 거예요. 새로운 돈이 유입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은 갈수록 꼬이는 거예요. 피자는 한 판인데 먹어야 될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10명, 11명, 12명, 30명, 50명, 100명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스닥 꼬라지예요. 그래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정신 못 차리죠. 10월, 10월 달, 뭐, 하반기, 또 11월, 지금 수요 예측만 보니까 13개인가? 한 몇 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잘 아는 있죠. 핑크퐁, 더 핑크퐁 컴퍼니. 그러니까 핑크퐁 아기상어. 그죠? 이 정도면 그냥 엄청난 어떤 메이저급이잖아요. 이 정도 되는 어떤 메이저급, 이런 회사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글로벌 히트 IP를 보유하고 있는 요 정도 기업이면, 그죠? IP, 지식재산권, 그죠? 이런 기업이면 시장몰이는 충분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핑크퐁이 바람 잡고, 다른 종목군들도 욱 들어오고, 이래 되면 또 돈을 다 빨아먹어. 그래 되면 10월달 남은 기간 11월달도 코스닥은 재미없다. 그죠? 매일같이 알려드리죠. 오늘은 공모주 도박판이 있습니다 하면 코스닥은 아예 막 거래 실종이죠. 잠잠해.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얼마 있지 않은, 그죠? 전업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그 공모주 도박판 가 있어. 어차피 첫날 다 물려. 그러니까 1년 동안 흘러내려. 그게 뻔한 수순인데 맨날 그거 가는 거예요. 도박판. 그죠? 강원랜드 1년도 안 빠지고 가면 떼돈 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핑크퐁이 아마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인가 기간 수요 예측하더라고요. 바람몰이 하겠죠. 야, 왔습니다. 도박판이 왔습니다. 자, 손님들, 코스닥, 최저가에 주식 다 팔고, 어차피 인생 뭐 있나? 한방 지르러 오세요, 오세요. 핑크퐁 외에 한 10몇 개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질러가지고 한 개만 맞아도 그동안 잃었던 돈 한 방에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열심히 지금 막 유튜브고 어디고 막 홍보하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 이제, 맞다. 인생 뭐 있나? 내가 지금 삼전 하이닉스를 못 살 바에는 본전을 찾을 방법도 없고, 그러면 냉정하게 손절 다 치고 한 방 질러보자.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은 가뜩이나 바닥에 거래도 안 되는데 또 질질질질 흘러내려.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죠? 삼전 하이닉스는 사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돈을 벌고 있는, 그죠? 벌고 있는 종목,
그런데 바닥에 있는 종목, 소외된 종목, 코스피의 뭐 중대형주 이런 건 괜찮다 생각해요. 그런 것도 사러 들어가서 내 순서 기다리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AI 열풍이 일었다가 지금 AI 웬만한 거 다 빠졌어. 그런 것도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AI 종목 이런 것들은 사도 된다 생각해요. HBM이 반도체가 왜 그래 난린데 결국은 걔네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데 데이터 센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AI인데 AI는 죽 쓰고 있고 반도체는 날아가고 있고 이것도 모순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은 가면 된다. 그죠? 에이 배당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뭐 분할 매수만 하면 충분히 괜찮다 생각해요. 이미 급등한 거 쫓아가는 거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비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이 그죠? 중국이 가장 대단한 것은 지금 트럼프의 약점을 미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찌르고 있다. 그래서 무기는 뭐다? 식용유하고 대두하고 뭐다? 히토류. 그죠? 그걸 공격했어요. 근데 그게 왜 무기가 돼요? 이제 그게 질문이었죠. 대두. 미국에서 엄청나게 농사를 지어. 근데 그 콩을 생산해가 중국에 다 팔린다 했죠. 그러면 중국이 그 콩을 수입해와가 식용유도 뽑아내고 남은 찌꺼기는 돼지 먹여가지고 사료를 쓰고 그런 데 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 식용유를 다 먹냐? 그럼 그 거대한 중국에서 식용유를 해먹고 남은 폐식용유가 나오죠. 이 폐식용유를 어디다 써요? 항공유에 쓰죠. 항공유. 비행기에 이제는 비행기도 탄소 제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존 그죠? 제트유, 항공유를 보통 제트류라고도 하거든요. 항공유에다가 식용유를 타서 써야 돼요. 이제 법이 그래 바뀌어요. 그 폐식용유를 중국에서 사가와요. 그래서 항공유에다 써. 근데 트럼프가 한 말은 돼지고기 조리할 때 쓰는 그 식용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폐식용유. 그거를 안 사오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중국이 식용유 안 준다고 미국이 요리 못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폐식용유 관련된 어떤 그쪽을 언급했을 거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히토류는 그죠? 히토류 해가지고 흑토가 들어가니까 얘를 뭐 흙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죠? 금속이죠, 금속. 원소 주기율표 봐도 금속. 그냥 우리가 막 전자제품 만드는 뭐 원료. 그죠? 빵이든 뭐 칼국수든 국수든 수제비든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밀가루 같은 개념. 이게 히토류다. 뭐 특정한 하나를 탁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원소 주기율표로 보면 성질이 유사한 한 17개 이런 원소를 그냥 똘똘마리 해가지고 얘는 그냥 히토류다. 그렇게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3, 40년 전에 중국이, 그죠? 세계의 공장으로 돌변하면서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래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뭘 해야 먹고 살지? 그러면서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볼까? 에이, 서방 세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해서 이미 100년을 앞섰는데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늦었어요. 그거는 우리는 어떻게? 차라리 남들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앞으로 시장이 열릴 전기차에 올인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전기차를 올인하는 걸로 결정.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를 잘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산 하면 에이 하지만 그죠? 실제는 안 그렇다. 우리보다 낫다. 그죠? 우리가 우리 거 국뽕에 취해서 막 우리가 기술력이가 뭐가 월등히 뛰어나다 막 하지만 실상은 안 그렇다. 그죠? 그런 상황. 그나마 미국이 제재를 가해 주니까 우리가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하고 악수 딱딱 하면서 하해하고 우리끼리 잘 뭉쳐서 잘해보자 하고 하해를 딱 했다. 그러면 전기차 시장부터 제일 먼저 진짜 이거 초토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좀 위험하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중국은 생태계 자체가 다 갖추어져 있어. 그죠? 모든 원자재를 중국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그 수많은 기업들, 부품업체들 쫙 깔려 있어. 그래서 못 이긴다, 당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될 수 있으면 잘 안 보는 편. 어쨌거나 히토류라는 것은, 그죠? 미국은 없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다 접었어요. 포기했어. 왜?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이 어떤 히토류를 채굴한다는 거는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을 하죠. 인생 막장이다. 막장까지 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막장이 뭐죠? 탄광이죠, 탄광. 우리가 어리고 예전에 못 먹고 못 살 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강부가 되어서, 그죠? 기술도 없고, 뭐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됐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지하 뭐 1km, 2km까지 내려가서 탄광 일을 하고 독일에 가서, 그죠? 석탄 캐어서 외화벌 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만큼 3D 업종 어렵고 힘들고 못해요. 실제. 우리 지금 우리나라 때 뭐 노란 봉투법이다 뭐다 난리도 아닌데 여기서 히토류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히토류를 생산해라 하니까 하겠다고? 이거는 불가능. 경쟁력도 없어요. 이미 중국하고 우리하고 인건비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죠? 중국 역시도 히토류를 채굴한다네요. 저 신장 위구르 이런 지역 진짜 어떤 그 중국 안에서도 그냥 좀 되게 못 사는 이런 쪽이 겨우 히토류에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히토류란 것도 그죠? 어떤 석탄 광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채굴하고 정제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히토류를 채굴하는 거, 생산하는 거는 전 세계의 한 70%를 장악하고 있어. 그 말은 뭐죠? 히토류의 한 30%는 다른 데서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정제. 히토류의 정제의 전 세계 공급량의 90%가 중국에서 정제가 되고 있어요. 왜? 캐는 것보다 정제했을 때의 환경오염이 극도로 심각해요. 사람들한테 인체의 피해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국가에서는 이거 못해. 인권 침해다 뭐다 환경오염이다 해서 간판도 못 달아요. 허가도 안 나. 주변에 초토화되는 거죠. 골프장 주변에 그죠? 골프장에 잔디 보호한다고 농약 치면 주변에 막 농지들 다 초토화되듯이 그런 꼴이 난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히토류는 중국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기술력이든 생산력이라든 단가든 임금이든 모든 면에서 이미 중국이 장악을 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이좋게 가는 거야. 사이좋게. 사이좋게 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그 말은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을 갈구고 죽이려고 난리를 지기고 해도 결국은 안 된다. 못한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보복해요. 미국이 반도체 관련된 거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으면 중국도 히토류를 차단해버려. 반도체 자체를 못 만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가 손해일까? 중국은 히토류 갖고 하웨이에서 적당한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죠? 다른 국가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시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중국은 붕어빵이라도 만들어서 먹고 살 수는 있어. 밀가루가 있으니까. 그럼 다른 국가는 밀가루 자체가 없어. 아무리 최고급 소금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밀가루가 없는데. 누가 이길까요?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그죠? 최소한 중국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타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둘 다 공멸로 가든지 타협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 근데 중국은, 그죠? 만만디, 느긋해요. 세워라, 내워라 해요. 그죠? 만만디 전략이죠. 트럼프는 급해. 맨날 난리치기는 트럼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봐도요. 답이 나와요. 경주, 에이펙, 이때 왔을 때 트럼프가 왜 쫓아와요? 트럼프 왜 쫓아올까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요즘 인류 평화 노벨상 받으려고 그죠? 노벨상 한번 떨어졌어.
포기 안 하고 더 열심히 설치죠. 막 중동이고 어디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싸우지 마. 사이좋게 놀아. 사이좋게 놀아. 전쟁은 나쁜 거야. 하해. 이거 어때요? 방산 관련주들 두루루루 다 초토하죠. 최소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기 전까지는 방산주 사면 안 된다. 그게 저의 생각. 그죠? 어쨌든 그런 생각. 트럼프가 막 설치고 있어. 누가 급해? 트럼프. 경주 에이펙 와서 좋은 말 덕담할 거예요. 그냥 올까요? 트럼프 성질상 트럼프는 누군가한테 존중받고 박수 치주고 어떤 그런 관심을 끄는 걸 좋아해요. 그죠? 우리 흔한 말로 관종이라 그러죠. 그런 성격. 경주에 와서 협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죠? 한국에서 원하는 거 다 퍼줘. 와서 한국에 와 뭔가 대접받기를 원할 거예요. 뭐 선물 안 줘? 막 누런 돌로 된 거 막 이래 생긴 거 그런 거 뭐 하나 만들어가 안 줘? 가능하면 비싼 거 이런 거 원하죠. 그래서 선물 받기 위해서는 뭐다? 관세 협상 잘하는 거는 국고에 기속되지만 대충 협상해주고 한국에 와서 선물 받아가면 그거는 자기 개인 금고 들어가죠. 트럼프는 후자의 성향이다. 저는 그래 봤거든요. 그러면 에이펙 전에 웬만한 건 다 들어줄 거야. 근데 그 들어주는데 핵심이 저는 통화 스와프라 생각해요. 통화 스와프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거 없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통화 스와프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통화 스와프 했다고 또 3,500달러 한 방에 다 줘? 그것도 자살행위. 1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돈, 200만 불, 300만 불 딱 정해놨고,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에 상응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해서 써야 된다. 1년에 600만 불 통화 스와프 체결해 줄게 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도 투자 금액을 1년에 600만 불 이하로 하겠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협상했다가는 우리는 IMF로 갈 수 있다. 패망의 길이다. 그 관세 협상 체결되는 거 보고 통화 스와프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주식 전체를 다 팔아야 될 상황이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어쨌거나 지금 급한 거는 트럼프다. 왜? 미국 입장으로 보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게 할로윈 다가오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다가오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건 뭐냐?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최대의 어떤 소비 성수기죠. 이때 장사 망쳤어. 그죠? 아마 미국인들이 들고 오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돼야 돼. 안 되면 미국이 폭동이 일어난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결국 관세 폭탄이 민심 폭발로 간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내려면 할로윈 데이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고 미국민들이 즐기려고 하면 그 전에 끝내야 돼. 그 마지막 기회가 이번에 경주 에이펙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얘는 좀 잘 될 거야. 웬만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그렇지만 지금 장은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독주하죠. 근데 영원하지는 않다 생각해요. 그죠? 그 뜨거운 여름에 조방은 난리굿을 지겠지만 지금 조방은 아무도 안 쳐다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주식판이에요. 지금 싸다 싶은 거 사놓고 기다리면 결국 또 미쳐 날뛰고 막 못 사서 안달릴 때 그냥 팔아먹으면 된다. 이제 그게 저의 생각.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글라스는, 그죠? 질문도 있었죠. 구글 글라스는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 회사 전화해봐도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무 그런 반응. 구글 글라스가, 그죠? XR, 그죠? XR은 확장현실이라 그러죠. 확장현실. XR 기반으로 한 구글 글라스지만 아직까지는 해상도, 배터리 문제, 이런 거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때 그죠?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VR, 가상현실. 이래서 이제는 확장현실, XR, 진화는 해요. 스마트폰 다음 뭔가가 나온다 하면, 구글 글라스 같은 스마트 글라스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봐야 될 업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빠른 감이 있다. 이런 거. 지금
구글 글라스에서 단적으로 탁 표면적으로 나오는 협력업체 하면 결국은 3전이지, 3전. 3전에다가 플러스 젠틀 몬스터라고 요즘 그죠 유행하는 선글라스 메이크죠. 젠틀 몬스터 얘가 협력을 했으니까 표면적으로. 그런데 젠틀 몬스터는 뭐 상장된 기업이 아니니까. 그래 보면 이제 이후는 보면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뭐 요즘 같은 분위기는 대형주에 좀 실적 있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걸 원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야 뭐 선익 시스템 이런 게 가장 유망할 것이고, 그 외에는 코스닥 뭐 짤짤한 회사들은 좀 많이 있어요. 어쨌든 흐름은 그래 흘러간다. 일본은 그죠 뭐 어떤 혼전이죠, 혼전. 다카이치가 주도권을 잡나 했더만 또 다른 2등, 3등, 4등이 뭉쳐서 다카이치 일단 쫓아내고 우리끼리 또 경쟁 한번 해볼까 이런 분위기로 가죠. 반대 연합전선 합종영행 막 골치 아파요. 근데 누가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금리죠, 금리.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느냐 어쩌느냐 여기 따라서 그죠 금리, 일본 금리에 따라서 그죠 또 NK 트레이드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지금 현재 그죠 지수 코스피 여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장에서 개인들을 불러들이고 좀 뭔가 좀 확산을 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정부 그죠 이거를 주관하는 정부가 답답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주식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토론한 것 같아요. 야, 니 주식 해봤나? 이거 몰라? 들어는 봤는데 야, 이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해줘야 되나? 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그럼 어떻게? 야, 애매할 때는 짜장 반, 짬뽕 반,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아니냐? 적당히 그뭐 중간, 적당히 해야 돼. 한번 중간으로 해갈 때 좀 한번 찔러보자. 해달라고 대주면 좀 자존심 상하고 또 안 해주면 난리를 칠 것 같고, 그래서 짜장 반, 짬뽕 반 해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아마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죠 의지가 있다 하면 이 정부가 지금 하는 건 뭐죠? 부동산 끝까지 때려잡겠다고 난리치기죠. 잡힐까 의문.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잡아두겠다. 이것도 맞는 정책인가? 약간 의문.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그죠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요. 어쨌거나 주식시장은 우호적이다. 부동산을 때려 맞고 그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기를 그죠? 원하는 게 지금 정부니까, 정부 의지니까 그 부분은 긍정으로 좋게 바라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화끈하게 해라. 짤짤하게 하지 말고. 그죠? 결국은 배당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대주주, 대주주. 대주주가 이익이 없는 배당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그죠? 하려고 하니까 이걸 좀 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대주주가 이득을 보기는 보되, 그죠? 보기는 보되 일반 주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 그러면 됐다. 대한민국에서 그죠? 대기업을 만들 때 그죠? 그 대기업에 속한 일부 특수한 가족 집단은 특혜를 보는 거죠. 대기업 총수니까. 너희들이 그런 특혜를 보는 대신에 너희들은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라. 집중해라. 그게 대기업이 있는 이유고 목적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였습니다.